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HLB 질문과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질문부터 역순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HLB 주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저절로 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접속 IP랑 매도 주문 IP가 동일해서 고객님 과실로 매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로 매도 주문을 낸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IP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6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언을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원유 관련해서 지금 증권사랑 소송을 하고 있는 뭐 카페라던가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들어가셔서 그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는 어떻게 모으고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따로 이 6일 동안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보, 증거 자료 그런 것들이 그 최대한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좀 다툴 때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겠지만은 개인은 일생에 뭐 한 번인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증거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약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동 매도를 걸어 놨었던 적이 있는데, 그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면은 렉이 막 걸리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몇몇 있는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렉이 걸리니까 제가 손절이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취소하고 제가 직접 매도를 하려다가 그게 안 나가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엔 제가 그거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게 안 나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뭐 알겠다 납득이 좀 되고 해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진짜로 내가 매도 주문 내지 않았는데 매도가 나갔다는 것은 증권사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도 주문을 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익절가든 손절가든 과거에 그 자동 매도 같은 거, 예약 매도 같은 거를 걸어 놓고 까먹으셨을 경우가 또 하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가 그 지금 조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다른 데에서 접속을 해둔 상태인데 누군가 내 걸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노트북 같은 거에다가 접속해 놓은 상태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눌렀던가 매도 버튼을, 약간 그런 거라면은 증권사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잡기도 힘들고 뭐 해킹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히 매도만이 아니라 그 돈을 빼갔겠죠.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자료를 많이 모으셔서 증권사랑 다툴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카페, 커뮤니티 그런 데 들어가셔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제 뭐 재판까지 뭐 간다면은 이게 더 제출할 증거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다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없어도 그 제가 그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증거가 없으면은 뭔가 판결을 하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우니 이기고 싶으면은 증거 자료를 더 내라는 의미에서 이제 할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판사가 그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이대로 가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 판사가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려고 조정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그 원고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금 자동매도 대신 분도 아마 증거 자료를 찾기는 생각보다 확보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최대한 이제 모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조정이라고 나왔을 때는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1심 뒤에 항소할 때도 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실권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실권주 처리 실무에 대해서 좀 같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실권주가 어떻게 생기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실권주 개념. 실권주란 권리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잃을 실자를 쓰니까 권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게 청약일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실권주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HLB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 29일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법률 용어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에 청약을 하지 않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주식을 실권주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청약을 했더라도 돈을 안 넣어 놓을 경우에는 청약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권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건데,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2주 전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실권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질문을 다시 이제 읽어보면은, 두 개 증권사에서 총액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총액 인수는 실권주에 대해서 총액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반대죠. 실권주가 먼저 발생하고 그거를 증권사에서 총액 인수를 하는 겁니다. 실권주는 이제 기존 주주님들이 청약을 안 하거나 그리고 돈을 안 넣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실권주에 대해서 이제 그 총액 인수를 하겠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실권주 발생하는 거는 납입기일에 되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유상증자 청약할 때 여기 청약서나 청약 증거금을 동시에 받거든요. 우리가 5월 28일, 29일에 이런 그 주의사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도 같이 넣어야 된다. 돈이 그날에 있어야지 돈이 청약이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약 증거금을 청약할 때 넣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납입기일이랑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약하는 날에 납입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청약일에 실권주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날 이제 뭐 증권사마다 다른데 전부 다 끝나고서 이제 실권주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5월 29일이 청약일 마지막이거든요. 청약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실권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6월 5일이 납입일이잖아요. 이 납입일은 이 납입 기일에 이 청약 증거금 받아놓은 걸로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됩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돈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권주는 청약일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상 실권주 처리 방법은 회사의 이사회의 권한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부분 납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 제3자가 두 개 증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액인수 관련해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지분투자도 총액인수, 위험지급 목돈번호 증권사 IB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출의 지분투자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공돈 주선 때보다 위험 크지만 거래 수자 빠르고 종결 쉬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리스크를 좀 거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 거래 따낼 가능성이 크다, 이익이 늘 가능성도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출, 부동산, 물론 뭐 지분투자, 에쿼티, 주식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HLB도 사실상 이제 두 개의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걸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총액 인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채권, 주식 발행할 때 주간 증권사가 물량을 포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A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총액 인수는 자기가 잘못하면 물량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이 주로 주체 나섭니다. 왜냐? 위험을 감내할 만큼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 이제 두 개 증권사가 들어가는 3천억짜리잖아요. 3천억짜리 유상증자입니다. 그래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이 두 개 증권사들이 자기들이 조금 이제 리스크를 지더라도 이 수수료를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의 이제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증권사 총액 인수는 뭐 부동산 투자에서도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인수거래도 총액 인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부동산도 총액 인수로 하고, 주식도 하고.
이 당시 이제 기사가 2018년인데요. 2018년도에 주식시장이 이제 꺾이면서 IB 부문 성적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웬만해선 총액 인수를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많은 질문을 못 달았네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